안녕하세요. 추나야담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유년 가을 한양에서 과거 시험에 또다시 낙방한 선비 이백규는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제주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맡겼습니다. 29의 나이 벌써 세 번째 낙방이었죠. 백규는 배난간에 기대어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공부에만 매진했던 지난 10여 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까지 이틀 남짓 거리에서 갑자기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거센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모두 아래로 내려가시오. 풍랑이 거세집니다. 뱃사공들의 다급한 외침 속에서 배는 거대한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백규는 간신히 배 안쪽으로 피했지만 배는 이미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폭풍우.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야 바람이 잦아들었지만 배는 이미 돛대가 부러지고 키도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멀리 작은 섬 하나가 보였죠. 간신히 섬에 도착했을 때 백규 역시 온몸이 바닷물에 젖어 떨리는 몸으로 백사장에 쓰러졌죠. 신비로운 섬 해녀들과의 첫 만남. 의식을 잃었던 백규가 눈을 뜬 것은 한나절이 지난 후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귀에는 낯선 여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양반 깨어나시는군요. 눈을 뜨자 20살 남짓해 보이는 고운 얼굴의 여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건강한 윤기가 돌았고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려 있었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섬이에요. 당신네 배가 어젯밤 폭풍에 떠밀려 왔더군요. 백규는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가였고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디에? 걱정 마세요. 모두 무사해요. 마을 어르신들께서 돌봐주고 계십니다. 당신만 이상하게 깨어나지 않아서 제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주야, 양반님이 깨어나셨구나. 앞에 젊은 여인보다 더 깊은 바다색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했죠. 저는 이 마을의 해녀 우두머리 해련입니다. 해녀요. 네, 이 섬 여인들은 모두 바다에서 전복과 미역을 따며 살아갑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큰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가서 몇 달씩 돌아오지 않아요. 백규는 신기한 듯 두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서 태어나 자란 그에게 해녀라는 존재는 전설 속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이백규라고 합니다. 한양에서 온 선비입니다. 선비님이시군요. 진주야, 들었지? 한양에서 온 선비님이야. 진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외딴 섬에서 한양의 선비를 만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죠. 마을의 특별한 사정. 해련은 백규를 마을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섬이지만 꽤 많은 초가집들이 있었고 곳곳에서 여인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그물을 손질하고 어떤 이는 전복을 손질하고 있었죠. 정말 남자분들은 안 계시는군요. 올해는 특히 더 그래요. 큰 폭풍이 몇 번 지나가면서 고기잡이 배들이 모두 멀리 나가버렸거든요. 돌아오려면 아직 한 달은 더 걸릴 것 같아요. 마을 한가운데 있는 큰 집 앞에서 해련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세요. 다른 분들도 이 집에 머물고 계십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배에서 함께 표류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인들과 뱃사공들이었는데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선비님, 무사하셨군요. 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글쎄요. 해녀분들이 살펴보고 계시는데 수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고 하더군요. 백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오래 이 섬에 머물러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해련이 물그릇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섬 사람들은 바다에서 온 손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배가 수리될 때까지 편히 쉬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세를 지기만 하면 괜찮다니까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해련의 눈에 장난기가 서렸습니다.
조건이라면 선비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이 섬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백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죠. 어차피 할 일도 없고 이렇게 신세를 지기만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선비님. 진주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고 해련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녀들의 바다일. 다음 날 이른 아침 백규는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벌써 해녀들이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호기심이 생긴 백규는 옷을 갈아입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해련과 진주 그리고 다른 해녀들이 물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벌써 나가시는군요. 해녀는 해가 뜨기 전에 바다로 나가야 해요. 물질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거든요. 해련이 답하며 허리춤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전복을 따기 위한 도구였죠. 물질이라는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바다와 함께 자랐으니까요. 진주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몸매는 바다에서 단련된 만큼 탄탄하고 건강해 보였죠.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그럼 따라오세요. 물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바위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백규는 해녀들을 따라 바다로 향했습니다. 맑은 바닷물 속으로 해녀들이 하나둘 잠수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우아한 움직임은 마치 인어와 같았습니다. 특히 해련의 물질 솜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 번 잠수할 때마다 큰 전복을 여러 개씩 따올라왔죠. 진주 역시 젊은 몸으로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백규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아름다운지를. 정말 대단하십니다. 물질을 마치고 올라온 해련에게 백규가 감탄사를 표했습니다. 고마워요. 처음 보는 분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뿌듯하네요. 해련의 뺨에는 바닷물과 함께 건강한 홍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목덜미에 붙어 있는 모습이 묘하게 매혹적이었죠. 선비님도 수영은 할 줄 아세요? 진주가 물어왔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한양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럼 우리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섬에 있는 동안은 바다와 친해져야 해요. 해련과 진주의 제안에 백규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순수한 호의를 거절하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제가 물에 들어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옆에서 지켜볼 테니까요. 이렇게 백규의 첫 번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6일 더 남은 이 섬에서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는 아직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표류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백규는 약속대로 해련과 진주에게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 처음엔 얕은 곳에서 물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해련이 백규의 손을 잡고 바닷가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바다일로 거칠어졌지만 따뜻했죠.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요. 진주도 다른 쪽에서 백규를 지켜보며 격려했습니다. 백규는 조심스럽게 바닷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생각보다 물이 차갑지 않았죠.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보세요. 해련의 안내에 따라 백규는 허리까지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밀려오면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죠. 어머, 순간 해련이 재빨리 백규를 안아 지탱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괜찮으세요? 해련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마주친 백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본 그녀는 더욱 아름다웠죠. 네, 고맙습니다. 선비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진주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규는 더욱 당황했죠. 그게 햇볕 때문인 것 같습니다. 햇볕이 아니라 우리 언니 때문 아니에요? 진주의 직설적인 말에 해련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진주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왜요? 사실인데요. 선비님도 우리 언니가 예쁘다고 생각하시죠? 백규는 대답하기 곤란해하며 물만 첨벙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백규는 약속대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배우는 이들이 있었죠. 선비님, 이 글자는 어떻게 읽는 거예요?
혜련이 백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물었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이건 바다 해자입니다. 바로 해녀의 그 애죠. 아, 우리와 관련된 글자네요. 선비님은 정말 박학하세요. 한양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혜련의 질문에 백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 낙방의 아픔이 떠올랐거든요. 사실 과거의 낙방에서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과거요? 그게 뭐예요? 나라에서 보는 큰 시험입니다. 합격하면 관리가 될 수 있죠. 와, 대단하네요. 그런 어려운 시험을 보시다니. 진주가 감탄했지만 혜련은 백규의 표정에서 아픔을 읽어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런 중요한 시험에서. 괜찮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곳에 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백규가 혜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백규는 잠이 오지 않아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선비님도 잠이 안 오시나 보네요. 뒤에서 혜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도 잠옷 차림으로 나와 있었죠. 혜련 씨도 그러시군요. 바다 사람들은 밤에 바다를 보는 걸 좋아해요.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백사장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죠. 이런 평화로운 곳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선비님 같은 분이 이런 외딴 섬을 좋아하실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이곳 사람들이 좋아졌습니다. 백규의 말에 혜련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특히 누구요? 장난스럽게 물어본 혜련에게 백규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혜련 씨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이 뜨거워졌죠. 선비님, 혜련이 조심스럽게 백규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선비님이 좋아요. 그 순간 백규는 혜련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바다의 여신 같은 그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처음입니다. 저도요. 이 섬에 온 남자들 중에 선비님 같은 분은 없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언니, 거기 계셨구나. 갑자기 진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몸을 떼었죠. 진주야, 못 찾겠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선비님도 계셨네요. 진주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밤바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같이 볼까요? 진주의 순수한 제안에 백규와 혜련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련과 진주 모두 백규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침 물질을 나가기 전 진주가 백규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저와 함께 바다 구경하실래요? 좋습니다. 그러자 혜련이 끼어들었습니다. 진주야, 선비님은 어제 약속이 있어. 내가 새로운 물질법을 보여드리기로 했거든. 언니, 그런 약속한 적 없잖아요. 있어. 선비님 맞죠? 혜련이 백규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백규는 곤란해했죠. 그냥 셋이 함께하면 안 될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결국 세 사람은 함께 바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두 해녀 사이의 미묘한 경쟁은 계속되었죠. 선비님, 제가 딴 전복이 더 크죠? 아니에요. 제 것이 더 싱싱해요. 백규는 두 여인의 경쟁을 보며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표류한 지 5째 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배수리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백규 일행의 환송 모임이었죠. 선비님, 술 한잔 하세요. 혜련이 직접 딴 전복으로 만든 안주와 함께 술을 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제 것도 드세요. 제가 만든 미역국이에요. 진주도 자신이 만든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술이 조금씩 돌자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결국 백규와 두 해녀만 남게 되었죠. 선비님,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진주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배가 술이 되면 어쩔 수 없이요.
그럼 우리를 잊어버리시겠네요. 혜련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백규의 진심 어린 말에 두 여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선비님, 아침은 드셨어요? 진주가 일찍 일어나 백규를 위해 특별히 죽을 끓여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진주는 백규 앞에 앉아 직접 떠먹여주려 했습니다.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한테 맡기세요. 진주가 숟가락을 들고 백규의 입 가까이 가져갔을 때 혜련이 나타났습니다. 진주야, 뭐 하는 거야? 선비님께 아침 대접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건 내가 할게. 넌 물질 준비나 해. 언니가 왜 저한테 명령해요? 저도 선비님을 돌볼 권리가 있어요. 두 여인이 백규를 사이에 두고 대립했습니다. 두 분, 싸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백규가 중재하려 했지만 두 여인의 경쟁은 이미 시작된 후였습니다. 그날부터 혜련과 진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혜련은 백규에게 자신만이 아는 특별한 물질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선비님, 이건 우리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비밀 기법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바닷속에서 혜련의 우아한 움직임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바다의 여신이 춤을 추는 것 같았죠. 물에서 올라온 혜련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물방울이 그녀의 곡선을 따라 흘러내렸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숨을 참으실 수 있어요? 비밀이에요. 하지만 선비님께만 특별히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혜련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진주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백규에게 섬의 비밀스러운 장소들을 안내했죠. 선비님, 이곳은 아무도 모르는 제 비밀 장소예요. 진주가 데려간 곳은 섬 뒤편의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안에는 천연 온천이 있었죠. 와, 이런 곳이 있었군요. 네, 저만 아는 곳이에요. 선비님이 첫 번째 손님이세요. 진주는 백규를 동굴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온천 물김이 동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여기서 피로를 푸세요. 정말 좋아요. 하지만 이런 곳에서 괜찮아요. 저도 자주 와요. 진주는 스르르 겉옷을 내려두었습니다. 백규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죠. 선비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다 사람이라 이런 거에 익숙해요. 진주는 온천물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같이 들어와요. 정말 시원해요. 진주의 유혹에 백규는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백규는 잠들기 전까지 온종일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혜련의 성숙한 매력과 진주의 순수한 아름다움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죠. 자정이 넘어서 문득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갔는데 해변가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혜련이 혼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련 씨, 이 밤에 왜? 아, 선비님. 잠이 안 와서요. 혜련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선비님 때문이에요. 혜련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요. 네. 진주와 경쟁하는 게 싫어요. 하지만 선비님을 포기할 수도 없고. 혜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련 씨, 백규가 다가가자 혜련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선비님, 저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진주보다 더 잘해드릴 수 있어요. 혜련의 간절한 목소리에 백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주 씨도 진주는 아직 어려요. 저는 여자로서 선비님께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어요. 혜련이 백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웠죠. 어떤 거요? 이런 거요. 혜련은 선비에게 조용히 입을 맞췄지요. 혜련 씨, 선비님, 저를 받아주세요. 혜련이 백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전해졌죠.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에 이끌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혜련은 조용히 바위 뒤 그늘 아래로 백규를 안내했지요. 그곳엔 말보다 깊은 마음이 오갔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요. 혜련이 자신의 겉옷을 천천히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자태는 달빛 아래에서 더욱 고요하고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백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숨결이 조심스레 겹쳐졌습니다. 해가 저문 바닷가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지요. 혜련 씨, 정말 아름다워요. 백규가 혜련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선비님. 한참 후 두 사람이 여운을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언니, 갑자기 진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도 잠이 오지 않아 산책을 나왔다가 두 사람을 발견한 것이었죠. 진주야, 혜련이 깜짝 놀라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언니가 선비님과 진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진주 씨, 이건 백규가 해명하려 했지만 진주는 이미 돌아서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주야, 잠깐. 혜련이 뒤따라갔지만 진주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큰일 났군요. 백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주도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혜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진주의 복수. 다음 날 아침 진주는 혜련과 백규를 피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진주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혜련이 다가가려 했지만 진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 말 없어요. 진주 씨, 제가 설명을 백규도 다가갔지만 진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선비님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그날 오후 진주는 갑자기 마을 사람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선비님이 우리 혜련 언니와 몰래 관계를 가졌어요. 뭐라고? 진주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혜련이 당황했지만 진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비님은 저한테도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서는 언니와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인 섬 마을에서 이런 일은 큰 스캔들이었죠. 진주, 그만해. 혜련이 진주의 손을 잡았지만 진주는 뿌리쳤습니다. 언니도 나빠요. 저를 속이고. 진주가 울면서 뛰어갔습니다. 백규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곤란해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선택의 시간. 그날 저녁 마을 어른들이 백규를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두 해녀가 다 선비님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명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둘 다 포기하시든지 해야 합니다. 마을 어른의 말에 백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백규는 자신의 진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혜련의 성숙한 매력도 좋았고 진주의 순수함도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이대로는 세 사람 모두 불행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백규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내일이면 배가 완전히 수리되어 섬을 떠나야 했거든요. 운명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표류한 지 일주일째 드디어 배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백규의 마음은 무거웠죠. 어제 벌어진 일로 마을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고 혜련과 진주는 서로 말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선비님, 배가 준비되었습니다. 뱃사공이 알려주었지만 백규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결정하셨습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분명한 답을 주셔야 해요. 백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진주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차분한 모습이었죠. 선비님, 잠시 저와 얘기할 시간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진주는 백규를 어제 함께 갔던 비밀 동굴로 이끌었습니다. 선비님,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진주가 백규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선비님이 혜련 언니와 그런 일을 했다면 저와도 똑같이 해주세요. 진주의 대담한 제안에 백규는 놀랐습니다. 진주 씨, 그런 건 공평하지 않아요. 언니만 선비님을 가질 수는 없어요. 진주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한 걸음 백규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고요한 공간에 잔잔히 번졌지요. 진주 씨, 진정하세요. 저도 여자예요. 언니가 느낀 그 기분을 저도 느끼고 싶어요. 백규는 진주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고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전했지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네. 이제 우리는 평등해질 거예요. 진주가 백규를 온천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진주는 혜련과는 다른 순수한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백규 역시 그녀의 젊음에 매료되었죠. 진주 씨, 정말 아름다워요. 선비님도 저를 사랑해 주세요. 진주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조심스레 숨을 골랐고 백규는 그 마음을 다정히 품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도 언니와 같아졌어요. 사랑을 나눈 후 진주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동굴에서 나온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혜련이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혜련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죠. 괜찮아, 진주야.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같은 생각이요. 백규가 의아해했습니다. 선비님, 저희가 어젯밤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제요? 진주가 울면서 도망간 후에 말이에요. 밤늦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대화했어요. 혜련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 둘 다 선비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요. 진주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혜련이 백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결론을요? 선비님이 우리 둘 다 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백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섬에서는 남자가 부족할 때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살기도 해요. 특별한 경우에는 말이죠. 혜련의 설명에 백규는 더욱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우리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비님을 잃는 것보다는 나아요. 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느니 차라리 함께 선비님을 모시는 게 낫겠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백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우리끼리 규칙을 정했어요. 혜련이 말했습니다. 어떤 규칙이요? 저희 둘 다 선비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질투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선비님께서도 우리를 함께 품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공평하게요. 그리고 질투하지 않기로 했어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기로요. 진주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른들께는 제가 설득할게요.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혜련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해요. 우리가 원하니까요. 두 여인의 확고한 의지에 백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을 어른들은 혜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야.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 두 해녀가 모두 동의한다면, 그리고 마을에 정착하신다면, 정착한다고요? 백규가 놀라 물었습니다. 마을 이장의 말에 백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양으로 한양에서 뭘 하실 건데요? 과거에 또 낙방하실 거예요? 혜련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선비님이 존경받는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진주도 덧붙였습니다. 백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양에서의 삶과 이 섬에서의 삶을 비교해봤죠. 알겠습니다. 이 섬에 정착하겠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혜련의 집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함께 살 집이었죠. 누가 먼저인가요? 오늘은 진주가 물었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혜련이 제안했고 결과는 혜련의 승리였습니다. 진주가 아쉬워하면서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밤이면 각자의 시간을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시간을 존중했고 백규는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겼지요. 그날 밤 혜련과 백규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었죠. 선비님 행복해요. 저도요, 혜련 씨. 옆방에서 진주가 들을 수 있었지만 그녀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의 특별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백규가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고 혜련과 진주는 함께 물질을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셋이 함께 식사를 하고 밤에는 정해진 순서대로 만났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두 해녀는 서로의 밤을 존중했고 백규는 두 여인을 공평하게 사랑했죠. 선비님, 저희 중에 누가 더 좋아요? 어느 날 진주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둘 다 다른 매력이 있어서 비교할 수 없어요. 백규의 대답에 두 여인은 만족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 더 좋은 거예요. 혜련도 동의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혜련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해볼까요? 특별하게요. 진주도 함께 하는 거예요. 진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셋이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더 깊어지는 밤이었습니다. 혜련의 성숙함과 진주의 순수함이 조화를 이루었죠. 진주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셋이 진짜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혜련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백규는 이제 섬에 존경받는 훈장이 되었고 혜련과 진주는 그의 아내들이 되었죠. 아이들이 백규를 따랐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시를 배워봅시다. 백규의 수업은 마을에서 인기였습니다. 여보, 점심 준비됐어요. 혜련이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진주도 함께 했습니다. 두 여인은 이제 진짜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질투는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섬 전체를 감쌌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 흥미진진한 야담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춘화야담,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